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경하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하는데 기후변화 강의를 많이 들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후변화 주제를 가지고 평소에 좀 접하기 어려운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강의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항상 강연을 갈 때마다 제 소개를 좀 해보는데 제 이름이 김경하입니다. 저희 옛말에 경하라는 말 안에 존경하여 축하드립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 이메일에 닉네임을 경하드려옵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아마 총장으로 후보에 추천이 됐었나 봐요. 근데 이메일에 경하드리옵니다라고 제목이 오니까 본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빵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새로 만나시는 분들을 국민을 공경하고 축하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공경하여 축하할 일만 항상 챙기시라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상청 하면 아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강의 자료를 준비할 때 대상이 대학생인지 석사인지 박사인지 시민인지 이걸 여쭤봤을 때 되게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상청 소개를 잠깐 드리고 또 의외로 시민분들이 기상청 기관 소개를 해주면 자녀분들 취업 관련으로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상청은 지금 2년 전에 원래는 서울에 있었는데 지금 대전으로 본부가 이전이 됐고요. 지방에 이제 여러 지방청이 있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한 30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이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가 된 데가 제가 다 근무했던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기상청을 들어와라 해도 안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기상청은 이제 우산을 보면 기상청이 생각이 나는데 대부분 날씨, 비 오거나 눈 오거나 이런 날씨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이 예보를 하는 그런 부서도 있지만 여기 조직도에서 보면 그 예보를 내는 데는 예보국이고요. 지금 이제 기후변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관련은 기후과학국이 있어서 기후과학국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방금 소개했을 기후서비스 과장이라 했잖아요. 서비스 업무가 있잖아요. 서비스 업무는 이 기상 서비스 진흥국 오늘 강연하는 내에도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게 지방 기상청입니다. 전국에 9개 지방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지방청에 그 청장님과 함께 지방청 운영을 하고 있고 국가기상위성센터 굉장히 요즘에 그 항공 우주청 해서 이렇게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저희도 위성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천에. 그리고 기상 레이더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기상 레이더 센터도 있고요. 또 과학원, 연구를 좋아하는 자녀가 있다면 제주도 서귀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은 가고자 하는 지역마다 기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20군데 가까이 인사발령이 나고 다녔는데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기상청도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얼마 전이죠. 바로 얼마 전에 5월 중순인데 대설특보가 났었잖아요. 대설특보가 났었고 하필 대설이 온 날이 어떤 날이었죠? 부처님 오신 날 됐죠. 그래서 신문에서 화이트 석가탄신일 해서 되게 석가탄신일에 대설특보는 좀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 이처럼 이상기후, 기후변화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재미있게 만들어서 해보려고 오늘 자료를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딱딱한 강의 안 좋아하시잖아요. 이왕 듣는 거 선물도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오늘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퀴즈 나갈 겁니다. 중간중간에. 그러면 퀴즈에도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강의 내용은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와 날씨.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탄소 중립을 하려면 우리 지역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많이 들으셨겠지만 간단하게 기후변화의 과학적 예와 또 진짜 기후변화가 있는지 현황과 미래 전망 그리고 가장 좀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지자체나 광역 지자체에서 어떤 정책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지 그 다른 지자체 사례를 좀 가져와봤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자료를 잘 써야 되겠잖아요. 근데 기상청 자료 좀 어렵죠. 어려워서 어디에서 어떻게 자료를 활용하는지 기상기후정보활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저희 기상청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뭐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아시겠지만 오늘 오후에 체육 행사가 있으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뭘 하신가요? 날씨 확인하시죠. 날씨라고 다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좀 쉽게 말해서 날씨 기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저희 어르신들이 맨날 이제 내년에는 안 그랬는데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천변에 남대천이 예년에는 겨울 내내 얼었는데 지금은 안 온다 이런 것처럼 예년이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그걸 저희 이제 기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후는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런 값들을 이렇게 기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사람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때 오늘 내 기분이 좋고 나쁘고 하는 거는 날씨, 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성격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이 없는 사람의 성격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결정이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통 기상에서 한 30년 정도 이상 그 지역에서 계속 배워서 평균적인 그런 변동 특성을 저희가 이제 기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시가 있는데 낮 최고기온, 오늘 낮 최고기온, 내일 낮 최고기온 이렇게 하루하루 이루어지는 짧은 시간 이루어지는 거는 날씨, 뭐 사람 기분처럼 날씨라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의 성격은 원래 그랬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진 거는 이제 기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후변화는 뭘까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기후값이 장기적으로 변화해서 그 평균 상태가 변동성이 이렇게 확정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이야기를 했을 때는 날씨는 하루 이틀의 짧은 기간의 그 날씨 기분과 같은 거를 날씨 기상이라 이야기하고요. 그 사람의 성격을 표현하는 건 기후, 보통 약 30년 평균값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기후가 장기간 변했을 때는 이제 기후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삼척을 오니까 어제 더웠나요?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어제 낮 최고 기온 약 몇 도인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선물 쏘겠습니다. 27도, 27도, 23도, 24도, 애매한데. 어제 26.9도였는데 정확하게 맞힌 분이 없어서. 근데 이제 삼척은 저희가 이제 AWS라고 또 관측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A씨를 강릉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강릉은 어제 최고 기온이 몇 도다. 그러면 이렇게 24.5도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이 예전에는 어쨌는데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면 30년간의 평균값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강릉 지역의 이 같은 날짜의 평년값 30년 그 날짜에 매년 그 기온을 합쳐서 평균을 냈더니 이렇게 23.7도 차이가 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런 기후값들이 변하면 이제 기후변화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가 약 한 30년 동안 쌓여서 평균 상태가 나온 게 이제 기후가 되는 거고 이 기후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뭐 자연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인위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해서 변화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기후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변동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를 이제 기후변화라고 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지구에는 공기가 있는 대기권도 있고 바다도 있고 호수도 있고 여러 대기권, 수권, 지표권이 다 영향을 서로 미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전 지구적으로 폭우가 어느 지역에 폭우가 엄청 쏟아지고 어떤 지역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날리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전지구적으로 이상기후가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강원도에서도 작년 불과 몇 달 전에 어땠나요? 12월에 호우특보와 대체특보 너무 언밸런스하죠. 이렇게 12월인데 호우주의보도 나고 비해솔주의보도 나고 그래서 바로 부근인데 산간에서는 65cm, 65cm면 적은 양이 아니잖아요. 65cm가 오고 동해안에서는 199mm가 오고 이렇게 이례적인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고요. 또 작년 12월입니다. 작년 12월에는 이렇게 9일 날에는 12.1도까지 올라갔다가 며칠 만에 영하 11.7도까지 떨어지는 그래서 최단기간에 23.8도 이렇게 짧은 기간에 기온이 떨어진 경우가 역대 1위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역대 1위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좀 식상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기후변화 원인을 한번 찾아본다고 했을 때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적도는 에너지를 많이 받고 극지방은 적게 받고 근데 이런 에너지 차이가 생겨서 바람도 불고 기온 변화도 생기고 비도 내리고 날씨가 변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강원도는 높은 산이 있고 전라도는 높은 산 별로 없고 막 이런 형식으로 지형적인 영향으로 시시각각 날씨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다시 들어가서 보면 그 태양 곡사에서는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지구에 흡수가 되는데 이 일부 흡수된 온실가스로 인해서 우리가 좀 쾌적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런 온실가스가 과도하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생겼을 때 이제 이 지구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런 원인은 다 인위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당한 아예 없어도 안 되지만 적당한 온실가스는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하지만 과다한 온실가스는 바로 기후변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는 여러 지표들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산화탄소, 메탄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기후변화 원인에서는 온실가스의 감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지구 기온을 관측을 해보았을 때 이렇게 지금 매년의 그 기온 지표인데요. 그 어떤 해는 매우 높게 갔다가 다시 그 다음에 떨어지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변화폭은 약간 기후 변동이라 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죠. 근데 거기에 벗어나면 이렇게 트렌드를 봤을 때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구 온난화가 너무 빨리 높게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후변화 관련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퀴즈입니다. 얘는 실전 문제는 아니고요. 너무 쉬워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서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손을 먼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기 기후변화. 너무 쉽죠? 이거는 그래서 애시입니다. 애시. 그래서 기후변화는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자연적인 기후 변동성 범위를 벗어나는 기후값의 장기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물이 나가는 실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문제입니다. 이게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답을 먼저 말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이렇게 지명을 하면 그때 답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난이도가 있죠? 저요? 네, 기상청 사람들.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따가 가져가시는 바랍니다. 경찰 안 되잖아요. 아니, 아까 해주실 때 그렇게 아직도 수갑이 어딨나고 계속 보고 수갑이요?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을 다닐 때 너무 딱딱하게 저희 기상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재밌게 해보려고 하는데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기상청 사람들 드라마가 나간 이후에 제가 이제 뭐 환경부에 회의를 가면 다 막 과장님, 국장님들이 기상청 사람들 진짜로 그렇게 미남, 미녀가 많아요 라고 하는데
그리고 막 이렇게 정말 그러냐라고 막 하는데 이제 실제 그 기상청에 이렇게 미남이 있죠. 요즘 MZ들은 되게 잘생기고 아름다운 직원들도 많이 오는데 이게 지금 서울청사입니다. 서울청사가 보람의 공원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2년 전에 대전청사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보 내는 데 있잖아요. 날씨 예보 하는 것만 여기에 있고요. 그 외 행정 업무는 다 대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 입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근무를 할 수도 있고 대전청사, 대전에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우리 기상청 진짜 사람들은 저희 이제 막 이벤트로 기후변화 관련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기상청 사람들이 3월 말부터 5월 사이 제주도의 고사리가 되게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동영상 공모전을 해서 이제 이렇게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상청 사람들은. 많이 다르네.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이상기후, 한파, 또 폭우 여기저기에서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강원도에서도 제가 이제 분석을 좀 해보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가 이제 기후 업무입니다. 기후변화, 기후 업무, 탄소 중립, 뭐 정책 수립하면 그런 자문도 하고 또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하면 그런 부분 지원도 하고 하는데 실제 작년에 1년 동안 값을 봤을 때 가장 더운 해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 2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봤을 때 빨간색이 다 평년보다 다 아까 평년 이야기 했었잖아요. 평년값이 30년 동안 평균한 것보다 다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저희가 매년 순위를 먹이거든요. 9월달 1등, 뭐 8월달 6등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가 시군별로 다 다르겠죠. 삼척이 위치한 지형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삼척 다르고 강릉도 다르고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지난 4월 지금이 5월이잖아요. 지난 달에도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평균 기온 1등, 최고 기온 1등, 최저 기온은 2등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속 값들이 경신이 되고 있고 전 지구적으로도 막 이상 현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자연재해 발생과 영향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1도가 올랐을 때, 2도가 올랐을 때 이런 영향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기온이 상승할 때마다 다양한 분야에서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분야에서 심각한 영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그림 이거 보면 되게 예전에는 한강에서 이렇게 썰매를 탔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한강이 얼면 뉴스에 나옵니다. 저희가 한강이 굉장히 넓잖아요. 기상청에서 관측하는 지점이 있어요. 딱 그 지점이 얼면 결빙 되었다라고 신고를 이제 보고를 하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관측을 매거니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딱 그 지역이 얼마 정도 얼었을 때 결빙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농작물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이제 IPCC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기상청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총괄을 해야 되냐면 방금 소개된 것처럼 평균 기온, 최고 기온, 최저 기온 진짜 올랐어? 이거를 민간에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검정을 통해서 이렇게 올바른 관측 장비를 이용한 관측 값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분야의 그런 보고서들을 만들어서 기여를 하고 있고요. 또 아마 UNFCCC 이것도 많이 이야기 들으셨을 건데 카페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카페인.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의사결정을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후변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돌방 국가 다 아시잖아요. 온실가스를 내가 온을 확 줄여도 이게 온돌방이 불을 떼내도 따뜻한 게 계속 오래 가는 것처럼 온실가스를 줄여도
이렇게 일정 기간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후변화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기후변화 적응은 지금 해야 되겠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지자체나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국가적으로 한국의 평균 기온이 몇 도 올라갔어라고 하면 어디서 자료를 낼까요? 기상청에서 내겠죠. 그래서 기상청에서 이런 우리나라의 109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 이런 거를 발간을 해서 이렇게 국제사회에 자료도 공유하고 또 여기에는 감시 정보, 기후변화 시나리오, 예측 정보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제사회에서 과학자들과 함께 이런 기후변화 관련 보고서들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OX, 이번에는 OX 퀴즈로 가보겠습니다. 문제가 3개가 나가요. 그래서 3개를 다 아시겠다라고 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조금 전에 쉬웠죠? 쉬웠으니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열대야는 일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인 날이다. 강릉 평균 기온은 관측 이래 약 100년간 증가 추세이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기후정보 포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네, X55. 정답입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기 두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이게 재미가 있습니다. 1번은 왜 틀렸을까요? 25도. 25도도 틀렸고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일체적이요. 열대야니까 밤에 기온이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25도 이상으로 올라가서 그 한 부분이니까 보통 열대야는 밤 최저 기온 18시 해가 떨어진 이후에 18시 01분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25도 이상인 날. 그래서 잠을 못 자잖아요. 밤에 열대 이 한자 안에 열대야가 밤야이니까 밤에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계속 25도 이상이 높게 나타나니까 굉장히 더워서 잠 못 자고 막 이런 것처럼 열대야는 25도 이상인 날. 그러면 그 넌센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대야처럼 굉장히 더운 날에는 좀 이렇게 좀 식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 정도 물이 있으면 식힐 수 있을까요? 네. 열대야. 대하로 10개. 네. 열대야. 일단 쉬는 시간 드릴게요. 맞습니다. 제가 좀 웃기려고 이렇게 밤이 너무 더워서 이렇게 물이 얼마 정도 필요하냐면 그 주황색 달아 있잖아요. 대야. 어르신들 그게 10개의 대야에 물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한번 가보면 강릉도 1912년부터 관측을 했는데 강릉 되게 오래 또 관측 기간이 되게 깁니다. 이렇게 기후변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기후정보 포털에서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후변화 현황과 미래 전망에서는 실제 이제 진짜 팩트로 기상청에서 관측한 자료를 가지고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온 변화는 1912년부터 2020년까지 보았을 때 연평균 1.6도 정도가 상승이 되었고요. 이 월별로 보았을 때도 이 기온 상승 그게 과거 30년 파란색인데 최근 30년 동안에는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올라간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계절별로 봤을 때도 봄하고 겨울에 좀 올라가는 것을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강수 패턴도 바뀌었습니다. 강수량도 증가하고 근데 강수 일수는 비가 온 날짜인데 일수는 감소하고 그렇다는 것은 강한 강수가 오는 경우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한기후, 우리가 이제 극한기후라고 좀 쓰는데 열대야라든가 이 이제 폭염, 한파, 뭐 결빙 일수
저희가 분석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걸 여러 지수들을 분석을 해보았을 때 열대야는 증가하고 있고 또한 폭염 일수도 증가하고 있고 한파 일수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추운 날 그거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강원도를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잖아요. 근데 강원도의 평균 기온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증가, 최고 기온, 평균 기온, 최저 기온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값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일수도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폭염일수가 그래프가 확실히 최근 10년 동안 더 일수가 훨씬 많죠. 확실하게. 그래서 증가 추세도 증가하고 있는데 과거보다 최근 10년에 훨씬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 시작이 되네요. 그 다음에 열대야 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의 열대야 일수를 열대야에서 조금 전에 배웠죠. 몇 도 이상? 25도, 유일최저 기온 25도 이렇게 그랬을 때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영서하고 영동은 같을까요? 또? 다르겠죠. 강원도에 오니까 영서 지역과 영동 지역의 기후 특성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영동하고 영서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강릉하고 춘천을 분석을 해보니 폭염 일수에서는 강릉은 이렇게 증가 추세가 좀 완만한데 춘천은 어떤가요? 증가 추세가 훨씬 더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일수 자체도 이렇게 최근 10년을 분석을 해보니까 강릉은 13.6일인데 춘천은 17일이나 돼요. 굉장히 그 더운 그 밤이 더 뚜렷하게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폭염일수고요. 이게 이제 열대야일수는 아까 25도, 최저기온 25도 이상인 날짜를 분석을 해봤을 때 강릉은 17.3일, 춘천은 8.8일로 이제 경향이 확실하게 다르죠. 강릉은 이렇게 굉장히 하고 춘천은 더 완만하고. 그래서 이 영동과 영서 지역, 강원도 전체적으로도 다르고 다른 지역보다 강원도 안에서도 영서 지역과 영동 지역이 다르다는 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별 기후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탄소 중립 정책 수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르게 수립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과거 자료라든가 현재 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립할 때 각기 달리 수립이 돼야 되고, 이제 대부분 이제 오늘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강원도도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 점점 이제 여러 시군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 똑같이 수립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지역별 기후 특성과 미래 전망 분석을 당연히 반영을 해서 이런 시군별 차별화된 탄소중립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기상청 역할이 강화되고 있어서 작년입니다. 작년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아래 기상청에서 작년 10월이죠. 좀 따끈따끈합니다.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을 기상청에서 만들었습니다.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이런 감시 업무, 기후변화 원인 분석, 기후변화 추세 분석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해야 되고, 예측,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써서 향후 10년, 100년 이후의 전망 예측도 기상청에서 이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려면 과거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과거를 알고 현재가 또 어떻게 변했는지 경향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과거 관측한 거, 현재 관측된 값, 그리고 미래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가지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소풍이 있거나 야유가 있거나 그러면 오늘 내일 모레 날씨 주로 이야기하시잖아요. 보통 동네예보라 이야기하죠. 동네예보. 그래서 우리 지역의 동네예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1개월, 3개월 기후 전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올 여름철 어떻게 더울지, 비가 많이 올지 이런 부분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1개월, 3개월 기후 전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1세기 미래 전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런 기상 모델, 기후 모델, 지구 시스템 모델 이런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가능한 미래를 제시하는 거면 그냥 작가가 그냥 이렇게 임의로 드라마는 작가가 그냥 시나리오 쓰잖아요. 내가 상상한 걸 막 쓰는 거지만 이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이런 여러 분석 자료를 가지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시나리오가 많이 들어보셨죠? RCP 시나리오, SSP 시나리오. 최근에는 이제 이 SSP 시나리오를 가지고 주로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고. 그래서 실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전 지구와 우리나라 이렇게 기온 상승하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더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하려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용을 하셔야겠죠. 근데 분석을 해보려니까 좀 힘들죠. 이렇게 막 모델이라는 말도 나오고 막 어렵잖아요. 그러실 때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기상청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씨입니다. 강원도에 그러면 미래 전망 궁금하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한데 이제 이렇게 남한 상세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측을 하고요. 광역 시도별로도 예측을 하고요. 이렇게 지금 강원도의 시군 18개 시군별로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21세기 전반에, 21세기 중반에, 21세기 후반에 SSP 585로 이용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가 나오죠. 동해안은 빨갛죠. 기온 상승하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저희가 이것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기온은 기본이고요. 기후 요소는 평균, 최고, 최근, 극한기후 지수,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한파 이런 게 27종 그리고 부문별 영향정보 최근에 냉난방 지수라든가 체감온도라든가 만약에 지자체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할 때는 냉난방 지수를 참고해서 우리 지역은 어떻게 변하겠구나라는 거를 참고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여기 32종 해서 되게 다양한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총 62종 정도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폭염일수를 한번 찾아보니 아까 봤던 자료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23년이잖아요. 작년까지 이렇게 변했는데 미래 21세기 전반, 중반, 후반에는 이렇게 됩니다. 미래에는 강원도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원주시는 춘천보다 여기가 원주, 춘천이 더 많이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뭐 이렇게 엄청 어려워 보이잖아요. 이런 거. 이런 부분들 용어가 조금 어려우시면 기상청에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또 지원해드리고 일일 최다 강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매우 자세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일어나는 기후변화는 감시도 중요하고 예측도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시나리오 이야기를 했고요. 온실가스 이야기를 잠깐 간단하게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온실가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지구온난화에. 우리 이제 기상청에서 이런 이제 엄청 어려운 영어가 막 써져 있는데 저도 다 이건 못 외워요. 되게 온실가스 종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기관에서 임의로 관측을 한 자료는 쓸 수가 없잖아요. 전 세계에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상청에서 이제 감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그 지구급 감시소, 지역급, 기업급 이렇게 해서 그 아무나 이 레벨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상청에서도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우라고 있습니다. 보통 가우 지구 대기 감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관측을 다 해서 그런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실은 맨 처음에 70년대 산성비가 한참 이슈가 됐었고 또 80년대에는 오존홀이 이슈가 돼서 이제 WMO 중심으로 지구 대기를 감시를 같이 하자 해서 이제 이게 이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국 기상청에서는 안면도 청정 지역으로 계속 감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
강원도와 가까운 울릉도, 독도에도 기후변화 감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청정 지역이죠. 고산 지역에도 기후변화 감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 같이 최고 품질의 기후변화 감시 요소를 관측과 이제 연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트라이앵글 이렇게 동서남 이렇게 해서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저 본청 기후정책과 근무를 할 때 울릉도에 기후변화 감시소가 개설이 되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개소식 한 날. 그 울릉도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WMO에서 승인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2012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작년 9월에 정식으로 승인 문서가 WMO에서 왔습니다. 기후변화 감시소로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되게 좀 의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라든가 온실가스 농도를 실제 관측한 거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 이제 비교할 수 있잖아요. 안면도랑 고산, 울릉도, 독도 뭐 이렇게 관측을 했을 때 실제로 온실가스 농도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전 세계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런 과학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보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IPCC 평가보고서 이런 부분들을 제작해서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하여 제대로 된 정책이 입안이 되고 실현이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01년에 AR6가 나와 있고 기상청에서는 AR7, AR7 보고서를 위한 다양한 대응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한 오늘 제가 온 것처럼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이렇게 뭐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든가 탄소중립 적응대책 할 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좀 이렇게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5분이니까 5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